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닭꼬치 만들기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닭꼬치라든가 뭐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닭꼬치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양념에 좀 많이 절어 있고 그 닭고기 본연의 맛은 좀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닭꼬치는 여러분이 직접 닭고기를 사다가 가정에서 밑간을 하고 어렵지 않은 간단한 재료로 소스도 만들고 그 뭐 꼬치를 굽기 위한 숯불이라든가 뭐 그릴 같은 그런 장비 없이 가정용 가스버너하고 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게 닭꼬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맛있는 닭고기 술안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닭꼬치 만드는 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재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꼬치니까 닭이 제일 중요하죠. 이 닭고기는 닭다리살인데요.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데서 사온 겁니다. 국내산이고요. 국내산이다 보니까 좀 작아요. 수입산은 좀 큰데 국산 닭다리살은 확실히 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냉동 아니고 프레시 냉장으로 구해온 거고요. 가격은 확실히 수입보다 좀 비싸긴 한데 여러분 그 맛이나 뭐 씹히는 식감이나 뭐 모든 면에서 풍미라든가 냄새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확실히 국산이 좋아요. 그것은 뭐 비교가 안 돼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 수입과 국산이 장단점이 좀 있는데 이 닭고기만큼은 국내산이 무조건 월등히 좋아요. 수입산보다 수입산이 더 나은 거는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이 훨씬 더 싸거든요, 국내산보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닭꼬치 만들어 드시려고 했으면은 꼭 국산 닭다리살 구하셨으면 해요. 오늘 제가 딱 2장 준비했는데요.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포장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사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이 화면에다 밑에다 보이시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 그리고 뭐 진간장, 그리고 미림입니다. 미림, 그리고 설탕, 물엿, 그리고 청양고춧가루, 그 매운 닭꼬치를 위한 청양고춧가루 하고요. 그리고 일반 고추장은 뭐 어떤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좀 준비했고요. 나중에 닭꼬치에다 뿌릴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그 생강가루인데 지금 저는 이제 업소에서 쓰는 거 이제 가져왔으니까 좀 큰 통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렇게 그 조그만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봉다리 파는 게 있는데 꼭 어떤 브랜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조금 담아져 있는 거 쓰시는 게 여러분 좋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마늘가루,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사실 그 제 업장에서 요리할 때 많이 쓰지 않는데 급하게 빨리 그 생강이나 마늘 풍미를 넣어서 어떤 요리를 빨리 만들어야 될 때, 급하게 빨리 맛을 들여야 될 때, 그럴 때 급할 때 가끔씩 쓰기도 해요. 오늘 이 재료들만 가지고 일반 간장 소스 맛 버전하고 매운맛 버전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닭다리살을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잘 작업을 해서 밑간을 좀 해놔야 나중에 꼬치가 맛이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무도마 하나 쓰기 전에 이 젖은 행주로 꼭 이렇게 닦아서 물기를 어느 정도 주고 재료 손질을 해야 됩니다. 마른 상태에서 그냥 이런 재료 턱 올려놓으면 밑에 붙기도 하고 이 나무도마에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잘 안 닦이니까 쓰기 전에 꼭 젖은 행주로 한 번씩 꼭 닦아준 다음에 물기를 좀 주고 쓰시는 게 정석입니다. 일단은 자 보면 껍질이 붙어 있는데 이 껍질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바삭하게 익으면 좋은데 그 꼬치를 만들 때 이게 바삭하게 익힐 수는 없어요. 껍질을 아무래도 좀 물컹거리는 느낌도 있다 보니까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껍질을 다 제거하고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잘 뜯어지니까 이렇게 잘 띄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손질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다리살을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얗게 지방 같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 하얀 게 다 지방 덩어리인데 이 지방에서 그 잡내가 나요. 그 누린내라든가 닭고기 특유의 어떤 냄새, 안 좋은 냄새들이 다 이 지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이 조금 없어지더라도 지방을 가급적이면은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은데 칼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잘 드는 칼로 잘 까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으니까 이 가위를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살을 조금 그 날리더라도 지방 부분을 잘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손 조심하시면서. 자,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그 힘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얀 힘줄이 아주 잘 눈에 띄거든요. 힘줄, 요 끝에 힘줄 부분.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익은 다음에도 좀 뭐랄까, 씹는 식감이 좀 굉장히 강하죠. 꼬들꼬들하게 씹히는데, 이가 약하신 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것도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완벽하진 않지만 지방이 거의 제거됐습니다. 이 정도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닭고기가 잡내가 안 나고 맛이 깨끗합니다.
자, 지방을 잘 제거한 닭고기를 이제 먹기 좋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살을 딱 보면은,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쪽이 허벅지, 이쪽이 종아리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닭고기 결이 잘 안 보여요. 딱 뒤집어서 안쪽을 보시면은, 자, 닭고기 결이 보이거든요. 이 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칼질을 해줘야 닭고기가 너무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안쪽, 결이 보이는 안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딱 놓으신 다음에 허벅지와 종아리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 떨어지는 부분 딱 구분이 되죠. 이 부분을 한번 딱 잘라 주시고 닭고기를 이렇게 돌리셔 가지고 이렇게 칼로 손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벌리시면은 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 부분에다가 칼을 넣어서 잘 잘라 주시면은 뭐랄까 좀 깨끗하게 익은 다음에도 너무 막 부서지지 않게. 지금 닭꼬치 만들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뭐 닭볶음탕이라든가 뭐 닭갈비라든가 그런 볶음 종류의 요리를 해 드실 때 이 결에 따라서 잘라 주시면 요리가 완성된 다음에 고기살이 부서지지 않고 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씹을 때도 좀 쫄깃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먹기 좋은 사이즈, 여러분 편하신 대로 큰 게 좋으면 크게, 뭐 작은 게 좋으면 작게 만들어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갈라지는 부분이죠. 갈라지는 부분, 이 갈라진 부분에 맞추어서 칼을 넣어주면은 닭고기가 깔끔하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요리든 밑간이 잘 돼 있어야 맛이 좋죠. 특히 이런 육류, 뭐 이런 가금류 요리들은 밑간이 특히 잘 돼 있어야 맛이 좋습니다. 양념이나 소스가 아무리 좋아도 밑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닭고기는 그 간이 잘 안 배이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밑간을 해서 냉장실에 넣어서 몇 시간 둬야 되거든요. 간이 벨 때까지. 근데 뭐 집에서 간단하게 닭꼬치 몇 개 만들어 먹을 건데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밑간을 해서 좀 강하게 잘 주물러서 간이 좀 잘 배이도록 할 겁니다. 밑간은 별거 없습니다. 소금 약간, 그리고 후추. 일반 가루 후추 막 쓰셔도 되고, 요런 뭐 후추 가는 기계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요거 미림인데요. 미림. 맛술입니다. 맛술. 뭐 맛술이나 뭐 소주, 아니면 청아, 뭐 위스키, 뭐 괜찮아요. 뭐 중국술, 뭐 그것도 괜찮아요. 많이 말고 한 숟가락 정도만 살짝만 넣으시고요. 조금 오래 주물러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뭐 간이 배일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킬 게 아니라 바로 요리를 할 거니까 잘 주물러 준 닭고기가 간이 배이도록 잠깐 두고요. 그동안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계량에 사용할 도구는 요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그 물을 꽉 채운 다음에,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딱 재보니까 일반 소주잔으로 하나 가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 이 레시피를 따라 하실 때는 소주잔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로 다 계량을 할 겁니다. 일단은 간장 하나 가득 넣고요. 미림 하나, 그다음에 설탕도 하나. 어이구, 좀 더 들어가겠는데. 어이구. 그냥 맹물 하나 넣습니다. 생강가루나 마늘가루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밥숟갈을 이용해서 한 뭐 절반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양 넣어주고요. 마늘가루도 똑같은 양 넣어줍니다. 마늘도 이 정도 넣어주고요. 자, 이제 잘 섞어줍니다. 이 가루가 워낙 고와서 좀 덩어리 지고 잘 안 섞일 거예요. 수저로 잘 눌러가면서 잘 풀리도록 잘 저어주세요. 색깔이 꼭 커피색이 나왔네요. 자, 만들어진 소스 두고요. 닭꼬치에 닭고기만 넣으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대파가 좀 같이 있어야 닭꼬치가 좀 더 맛있죠.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닭꼬치 먹을 때 파가 더 맛있어요. 자, 적당한 사이즈로 크게 잘라줍니다. 반 가르지 마시고 통으로 썰으셔야 돼요. 자, 이제 꼬치를 끼우겠습니다. 꼬치를 끼우려면 꼬치가 있어야 되죠. 쿠시라고 합니다. 그 꼬치 끼는 이 꼬쟁이를 쿠시라고 부르는데, 이 쿠시가 보통 요즘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 꼬치가 많이 있어요. 대나무로 만든 거, 뭐 다 수입산인데, 꼬치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많은데, 고르실 때 몇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면은 이렇게 얇은 이쑤시개처럼 얇고 동그란 단면에 이런 간단하게 생긴 꼬치도 있지만, 이렇게 좀 고급지게 생긴 것도 있어요. 여기 손잡이도 달렸고 좀 두껍고, 이 원통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고급져 보이고 이뻐요. 꼬치를 껴놔도 얘가 훨씬 이뻐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얘가 두껍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운 원통형이 아니고 사각이 져 있기 때문에 꼬치를 먹다가 뭐 꼬치를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먹을 수 있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꼬치가 식었을 때 잘 안 빠져요. 딱 들고 입으로 딱 이렇게 빼먹어야 매력 있는 요리인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먹기 전에 막 뽑아놔야 돼요. 그 정도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양은 참 고급지고 좋은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얘는 볼품은 없는데 식은 다음에도 그 꼬치가 닭고기가 잘 빠져요. 재료들이. 그래서 먹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꼬치를 끼우는데 뭐 중간에 뭐 파프리카라든가 뭐 파인애플이라든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재료 중간에 끼우시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오늘은 대파 한 가지만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닭꼬치 판매하고 있는데 대파 한 가지만 넣거든요. 잘 보세요. 꼬치를 낄 때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한번 꺾어 볼게요. 어떤가? 자 보이세요? 툭 튀어나오죠.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얇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갈라진다 하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요런 게 그냥 꼬지를 이렇게 끼는 중간에 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처럼 얇은 대나무 조각이 삐죽하고 튀어나오면서 손을 찌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속에서 딱 끊어지는 수도 생깁니다.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고투도 해래요. 진짜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퉁퉁 부어가지고 염증 잡히고 병원 가서 칼로 째가지고 빼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나무가 꼬치가 매끄럽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재료를 딱 끼울 때 그 재료에 걸려가지고 훑어지면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푹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대고 꼬지를 살살 돌리세요. 뱅글뱅글 뭐 스크류처럼 돌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좌우로 살살 흔들어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끼울 때 그런 그 대나무 조각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고기를 끼울 때, 이 닭고기를 끼울 때는 대나무가 잘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잘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끼울 때는 자 보세요. 푹 찌르면 안 돼요. 살살 돌리면서 더 잘 들어가요. 또 이게 살살 조금만 돌려주면은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쑥 잘 들어가요. 훨씬 수월해지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닭꼬치 만드실 때 푹푹 찌르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댓글에다가 꼬치 만들다가 병원 갔다고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넣으시고 중간에 파 하나 더 넣을까요? 저는 파가 좋아요. 이렇게 넣으시고 뭐 꼬치 뭐 끼우는 양도 여러분이 뭐 먹고 싶은 만큼 여러분 취향대로 알아서 양 결정해서 끼우시면 돼요. 정해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고기 2덩어리 먹고 파 한 조각 먹고 고기 2개 먹고 파 한 조각 먹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끼우실 때 주의사항이 또 이 고기를 너무 빡빡하게 너무 많이 밀어 넣어서 빡빡하게 끼우면은 익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너무 설렁설렁 끼우면은 꼬치가 완성된 다음에 너무 볼품이 없고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압착해서 끼우셔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몇 번 해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4개만 바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닭꼬치라는 것이 숯불에 굽거나 아니면 뭐 일본식 그릴에 굽거나 좀 어떤 장비가 좀 있어야 제대로 된 어떤 탄맛도 나고 꼬치스러운 그런 맛이 나는 건데 꼭 그런 장비가 있어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닭꼬치를 맛있게 구우려면요, 이런 넓은 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 요 뚜껑이 있으면 좋습니다. 뚜껑이 있는 후라이팬을 쓰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요리할 수 있고 닭고기 속 부분까지 균일하게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뭐 그래도 가능하긴 한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뚜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 켜고요. 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기름은 그냥 일반 식용유 사용합니다. 식용유 좀 두르고요. 식용유를 너무 많이 두르면 뭐 튀김이 돼 버리니까 적당하게 둘러주세요. 이런 작은 집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팬이 어느 정도 가열되면 닭꼬치를 올립니다. 팬이 어느 정도 가열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닭꼬치 끝부분을 살짝 한번 대보세요. 네, 직 하고 타면은 다 된 거예요. 그때 올리시면 돼요. 불이 너무 세면 익기 전에 밑에가 타버리니까 화력은 중간 정도로 해주세요. 한쪽 면이 살짝 누리끼리 해지면 뒤집어 주고요. 이때 불을 좀 낮추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닭고기 자체 수분이 수증기로 차면서 닭고기 속 부분까지 잘 익도록 안에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하겠죠. 중간에 물을 약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익히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뭐 2분에서 3분 사이에 속까지 부드럽게 잘 익힐 수 있어요. 이 뚜껑 없이 그냥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익혀버리면 확실히 뭐랄까 열기가 날아가면서 익으니까 고기가 좀 뻣뻣해지는 느낌?
속까지 완전히 익히려고 하다 보면은 겉부분은 약간 오버쿠킹이 들어가서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뚜껑을 이용해서 그 열기와 수증기를 잡아주면서 익히게 되면은 확실히 좀 부드러워요. 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키울게요. 자,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고요. 직접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쯤만 돼도 무슨 만두 비슷한 냄새가 나요. 파 때문인 것 같습니다. 3분 정도 됐으면 고기는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어서. 자, 이제 화력을 좀 강하게 해서 졸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꼬치를 자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뒤집어서 간이 잘 배이도록, 양념이 잘 배이게 뒤집어 주세요. 잘 뒤집어서 졸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냄새. 올해도 술 끊기는 글렀네. 자주 뒤집어 주세요. 자주 뒤집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약간 뭐랄까 탄맛도 좀 증가하고 더 맛있어집니다. 색깔 잘 나왔네요. 냄비에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색깔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약간 소스가 타면서 색이 입혀지는 거죠. 맛도 더 좋고 보기도 더 좋고. 그래서 넓은 후라이팬이 좋아요. 넓은 후라이팬으로 해야 이렇게 맛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스가 완전히 졸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자작하게 졸았으면 완성된 겁니다. 거기서 불 끄시고 스톱하시면 돼요. 자, 이제 완성된 꼬치를 접시에 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매운 소스 한 가지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닭꼬치 소스였죠? 양념장 요거 하나 둘 세 숟갈 넣으시고요. 자, 이것은 청양고춧가루예요. 청양고춧가루 3분의 1숟갈 정도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입니다. 일반 고추장 반수저 넣어주시고, 자, 물엿도 약간만 넣어주세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잘 저어줍니다. 굉장히 이게 맵고 좀 달고 짠 그런 그 매운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다 바르시면 되는데 오늘은 2개만 바르겠습니다. 매운 꼬치 2개, 안 매운 꼬치 2개. 자, 그리고 토핑을 좀 올릴게요. 이 닭꼬치는 마요네즈가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살짝 올려주고요. 생 대파도 잘 어울립니다. 익히지 않은 생 대파도 맛있거든요. 이 대파 좀 올려주겠습니다. 하나에는 후리갓게 좀 많이 뿌려주고요. 또 하나에는 시치미 좀 뿌려주고요. 자, 하나는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그 닭꼬치 4가지 맛이 됐네요. 뭐 닭꼬치는 1가지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가지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만든 닭꼬치입니다. 닭다리살 준비하고 뭐 간단한 양념 몇 가지만 있으면 뭐 소스 바로 만들어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닭꼬치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먹어야죠. 자, 방금 만든 닭꼬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 맛인 파를 많이 얹은 꼬치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 만드는데도 맛있어요. 목말라. 목말라서 맛있는 거예요. 닭꼬치는 역시 사케죠. 파. 어렸을 때는 파 진짜 안 먹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왜 이렇게 맛있지? 자, 이번에는 매운 소스 얹은 거 먹어볼게요. 매운 소스 얹고 마요네즈만 살짝 얹은 겁니다. 네, 여기 파까지 한꺼번에. 마요네즈 뿌려서 그런지 매운맛이 살짝 죽었어요. 아니다, 맵다. 매워. 매워서 마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닭꼬치를 딱 만들어 먹은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공급받아서 쓰는 집이 많죠. 그런 데서 파는 닭꼬치랑은 그냥 다른 음식이에요. 다른 음식. 자, 이렇게 해서
닭다리를 직접 사다가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한 재료들만 가지고 맛있는 닭꼬치 다양한 맛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도 가정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이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야호.